안녕하십니까. 자산매매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레일릴드 2022년 9월 16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짧게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채권 방송을 이제 요약하고 해설하는 이유는 워낙 이 자금의 규모가 주식시장의 4배에 달할 정도로 크고 또 장기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금리의 방향성이나 큰 자금 그리고 채권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분 나오셨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금리 관련 전략의 리서치 헤드시고요. 그 다음에 마린 오카너는 웰스파고에서 주로 기업단에서 자금 소요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시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셔는 방송 말미에 나오셨습니다. 알리안스 번스타인의 채권 코헤드십니다. 오늘 주요한 주제는 이제 3가지인데요. 격에는 코어 CPI가 9월 13일 날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핵심 물가지수, 즉 음식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그런 가격 지표를 제외한 그런 코어라고 그래서 주로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핵심 물가지수가 굉장히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바라보고 최종적인 정책금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런 전망이 불확실해졌다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 발행 규모인데요. 8월 달에는 역대급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걸션에게는 마지막에 요분에게는 유럽의 회사채와 일본의 회사채에 대한 투자 의견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자막에 나오시다시피 Fed Swaps를 보면 시장에서 이 Fed Swap를 볼 때 내년 2023년이죠. 2023년 3월 달쯤에 정책금리 4.5%로 이제 피크를 찍을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걸션을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워낙 이분이 그동안 상당히 적중률도 있었고 또 겸손한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약간 시장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할 때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끌고 왔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건 결국에는 이번 CPI 프린트 9월 14일 CPI 프린트가 좀 변환점이 된다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 작년 11월, 2022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준 그런 지표였다고 하면 9월 13일, 올해 9월 13일에 그런 CPI 프린트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그만큼 핵심 물가 지표는 쉽게 빠진 게 아니구나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1일 날 그 기자회견 연준의 이제 제롬 파월의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결정을 하죠. 여기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스테이트먼트 뭐라고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실질금리 커브는 완만해지면서 플래트닝이 됐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역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역전까지 있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확실히 안 좋아질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도 실질금리는 그동안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제 올라왔는데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은 5년물 금리가 실질금리가 더 낮았죠. 장기금리보다. 그렇지만 이제 붙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장기금리가 더 낮아지는 상황에 이제 왔다는 거죠. 그 얘기 하셨고 대신 이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회사채 시장은 무브 인덱스는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상당히 평온한 상태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주식시장은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유로는 이제 아무리 봐도 지난 2, 3년 동안 회사들이 레버리지를 그렇게 쓰지를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밸런스 시트가 대차 대조표가 건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의 바닥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투자를 할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말씀하셨고요. 뭐 2년 내지 3년 이런 시계열로 보면은 투자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의 그 유럽 회사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사실 크레딧 퀄리티는 더 좋다.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럽 회사채를 살 수 있으면은 이 currency hedge, 달러에 대한 환 해치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는 적극적으로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유럽의 회사차에 대해서는 투자 시점으로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사회자의 일본 회사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일본 회사채 시장은 뱅킹 섹터, 금융 쪽이 은행 회사채가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뭐 40년 사이클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은 일본 이제 통화의 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쇼의 앞에 부분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도이치뱅크가 이제 연준의 정책금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측한 거는 결국에는 내년 이제 1쿼터에 4.9%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크 카바나한테 이제 질문을 하니까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고착화되는 것, 쉽게 내려오지 않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연준이 그만큼 필요 이상으로 더 긴축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 프린트를 보면은 그게 특히 그럴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하우스뷰는 한 4.25%를 이제 종단 금리로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번 CPI 프린트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보면은 집주인들이 책정하는 이 임대료죠, 임대료. 물론 렉 타임이 있습니다. 6개월로 부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 데이터는 6분의 1밖에 반영이 못 되는 게 이 오너스 이퀴벌런트 렌트거든요. 그래도 지금 0.7% month over month 월별로 이 정도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굉장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8%대 연율로 치면은 그런 수준의 이제 상승률이라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임대료가 굉장히 집값은 떨어지는 구간에 이제 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연준이 이제 아무래도 자신감을 좀 잃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에 대한 예측력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인들이 좀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줄어들면 결국에는 반응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이게 리스크라고 이제 보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머린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쿼티테이티브 타이트닝하고 이제 2023년도 전망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연준이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소프트 랜딩의 확률은 굉장히 줄어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자산 축소하고 이제 금리는 아무튼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아주 뭐 그냥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1월 달에 또다시 75pp를 할 수 있지 않냐 이 가능성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발행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라는 말씀 해주셨고, 이런 시장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투자적급 등급의 그 발행 시장은 상당히 operational 잘 작동해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수요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연기금이나 30년, 50년을 봐야 되는 연기금 입장에서는 지금의 금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또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길게 봐야 되는 보험회사들도 회사차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이제 마크 카바나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 채권 시장에서는 이 듀레이션 리스크, 즉 QT도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장기 채권의 공급량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제 수요는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유동성은 좀 말라가고 좀 힘든 시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단에 단기채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크고 공급량에 비해서는 반대로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워낙 적다. 뭐 이 말씀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으로 오늘 볼만한 화면인데요. 유럽이 이제 금리를 이제 공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발행자들이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그죠? 여기 보면은 3월 이후로 가장 바쁜 그런 주였죠. 그래서 64빌리언 유로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융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 옥사나가 이제 나오셨습니다. JP모건 직원이신데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회사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고요한데 우리가 만기 구조도 굉장히 건전하고 대차 대조표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스프레드는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이 페인트가 잘못됐고요. 페인입니다. 페인.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스프레드가 더 커질 걸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머린 오커너는 조금 약간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얼만큼 발행량이 있었냐면은 115 빌리언. 그래서 상당한 규모로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약 140조에 가까운 140조 원에 가까운 이제 회사채 발행량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아무래도 지금보다도 0.65%에서 0.7% 정도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죠? 정책 금리가 낮은 탓에 그만큼 발행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때다 하고 발행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주초에 좀 많이 발행이 되고 9월달 이후부터는 특히 9월달은 발행량이 좀 적은 그런 달이다. 그리고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분기에는 회사채 시장에 나오는 발행 시장에 나오는 회사채 공급량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의견 짧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뷰를 갖다가 요 이제 자산 배분 제가 해놓은 요 전략을 크게 수정하는 거는 없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끌고 오면 걸션이라고 하신 분이 이제 유럽의 회사채에 이제는 투자할 만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함의를 얻을 만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멈추겠죠. 그 시점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이렇게 큰 규모의 채권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달러가 지금 상태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약세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고 해지를 위해서라도 유럽의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주신 것이 결코 시장에 그런 나쁜 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